개인 택시 베테랑이 알려주는 중고차 살 때 호구당하지 않는 꿀팁. 꼭 체크되어야 할 엔진룸. 장롱 면허도 여성 운전자도 엔진룸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장고장 없이 쭉 탈 수 있어요. 하나씩 굉장히 고급스럽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어요. 강건씨.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할 맛이에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지리산 진주 원예 농협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믿을만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곶감 한번 선물해보세요. 구독자님들을 위해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주 원예 농협 곶감입니다. 건시 30과 개별 포장되어 있으며 원래 59,000원인 상품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43,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10과짜리 반건시를 3팩이나 드립니다. 원래 42,000원짜리를 단돈 29,000원에 들여가보세요. 건시 20과에 호두마리 300g, 가격은 원래 53,000원이던 것을 38,000원에 드립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호두마리 곶감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방건씨 안에 호두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선물 세트 포장 박스를 보냉 가방에 넣고 아이스팩을 넣어서 밀봉하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여러분, 엔진룸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어로는 엔진 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엔진룸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고 차를 타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일까요? 열 줄 몰라서? 어차피 열어봐도 모르니까? 뭐가 어떤 부품인지도 몰라서? 차가 잘 굴러가는데 굳이? 정비소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엔진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것들만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면 한평생 차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동차 오너라면 반드시 엔진룸을 열어보고 엔진룸에 무엇이 있고 어떤 부품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엔진룸 위의 뚜껑은 보닛, 보넷, 후드라고 불립니다. 이 공간 안에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과 여러 필수 부품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통상적으로 엔진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차량을 오래 타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엔진룸을 열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엔진룸에서 나는 냄새, 후드 아래쪽에 화재 흔적, 점화 플러그 상태, 벨트 마모도,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이 새는 건 아닌지, 바닥에 실제 누유된 오일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배터리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시동을 걸어 엔진 소리를 들어보고 딸깍딸깍, 큰 동그라미 소리 등이 있다면 그 원인을 알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중고차를 인수하기 전에 공업소에 가서 리더기를 대고 어디에 정확히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스텝 1.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기. 경사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끕니다. 엔진이 어느 정도 식으면 보닛을 열어주세요. 스텝 2. 보닛 개폐 장치 열기. 운전석 왼쪽 하단에 이런 그림과 같이 생긴 것을 열면 됩니다. 트렁크 버튼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스텝 3. 보닛 고정하기. 요즘 차량은 대부분 쇼크 업버저라는 완충기가 장착돼 있어서 보닛을 올리면 자동으로 고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검은색 막대로 따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엔진룸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요? 경고등이 어떤 내용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엔진룸 살펴보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6가지만 제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엔진 오일과 에어필터. 2. 냉각수와 라디에이터. 3. 워셔액. 4. 배터리. 5. 구동 벨트. 6.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과 에어필터는 짝꿍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점검할 때 같이 점검하는 게 필수예요.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죠? 엔진 오일은 자동차의 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택시의 경우 매 1만 킬로미터마다, 자가용은 매 5,000km마다 반드시 교체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엔진 오일 점검은 필수와도 같습니다. 뭘 넣어야 되고 어떤 점도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일단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1번입니다. 여러분, 피가 신선하고 깨끗해야 불순물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다른 부품들과 맞물려 돌아갈 때 마찰 계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할을 엔진 오일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피인 엔진 오일이 신선해야 되는 건 필수라는 생각이 드시죠? 엔진 오일의 핵심은 양과 상태인데요. 시동을 끄고 약 5분 정도를 기다린 다음 막대를 뽑아서 묻어있는 오일을 천이나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F와 L 사이에 있으면 정상인데 차가 노후될수록 오일이 L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일을 직접 조금씩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누유가 되는지 차를 세우고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냄새를 맡거나 색깔을 보면 엔진 오일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오일이 검정색으로 가까워졌다면 오일 수명이 다 됐거나 슬러지가 낀 것일 수 있으므로 빠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냄새 역시 썩은 내나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신선한 엔진 오일이 아닌 것이죠. 엔진 오일 교체와 보충 방법 그리고 교환 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가면 정비사님께서 에어필터도 같이 교체해 주십니다. 이 에어필터는 엔진으로 유입되는 각종 불순물을 걸러주기에 꼭 엔진 오일 교체 시에 이 에어필터도 같이 교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냉각수와 라디에이터. 자동차의 엔진은 늘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싸워서 열받아 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주면 이 화가 가라앉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각수도 엔진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늘 화가 나 있고 늘 뜨거워져 있는데요. 이 화가 난 엔진을 최적의 온도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이 냉각수이기 때문에 엔진룸에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이 뜨거워진 엔진의 화를 식혀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는 엔진 과열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따라서 운전자가 엔진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냉각수, 부동액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요소가 바로 쿨런트라고 불리는 냉각수이기 때문이죠. 냉각수가 엔진의 열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냉각수도 뜨거워지게 되므로 이 냉각수 역시 식혀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디에이터입니다. 엔진을 돌아 뜨거워진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로 들어가고 라디에이터에서 냉각된 냉각수는 다시 엔진으로 보내집니다. 이것이 냉각수의 순환 과정이 돼요. 라디에이터는 공랭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전면부 앞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랭식 엔진이란 주행풍이나 팬의 힘만으로 엔진의 열을 식혀 과열을 방지하는 방식의 엔진을 말해요. 냉각수 양은 보통 보조 탱크에 있는 냉각수 양으로 체크합니다. 이 눈금이 F에 가깝게 있으면 정상입니다. 보조 탱크가 아닌 라디에이터 캡을 직접 열고 냉각수를 점검할 수도 있는데요. 냉각수를 점검할 때는 시동을 끄고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캡을 여세요. 이때도 두꺼운 헝겊으로 캡을 감싸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주세요. 캡을 열었을 때 냉각수가 가득 차 있으면 정상입니다. 뚜껑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면 오래된 것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바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엔진 작동 중에는 라디에이터 캡, 히터 호스, 커넥터 캡을 절대 열지 마세요. 뜨거운 냉각수가 분출돼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세차장 블로워, 압축 공기로 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하나는 외부 그릴에서 물을 살살 부어서 청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튄 돌이나 먼지 등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청소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연비도 상당히 올라가고 차를 오래 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냉각수가 깨끗해야 라디에이터도 깨끗합니다. 3. 워셔액. 워셔액은 웬만하면 차량 대시보드 경고 등에서 부족하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부족할 때 그때그때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한 통 정도 사서 파란색 캡을 열고 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워셔액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어줄 수 있는데요. 엔진룸 뚜껑을 열고 파란 캡을 열어서 워셔액을 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4. 배터리. 배터리는 자동차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동차 우측 상단에 배터리 상태 등이 있습니다. 녹색은 정상, 흑색은 충전 요망, 백색은 점검 요망입니다. 참고로 배터리 교체 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구동 벨트. 차량의 신호 대기에서 바로 구동 벨트가 불량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겉벨트라고 불리는 구동 벨트는 엔진의 구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을 자동차의 다른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발전기나 파워 핸들, 에어컨 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동 벨트의 장력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벨트가 늘어지거나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육안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벨트가 손상되거나 장력이 약해졌을 경우에 베어링이 망가지거나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이 벨트의 이상은 보통 장력을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벨트에 쓰인 글자가 지워지면 오래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손으로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벨트가 연결된 두 축의 중간을 눌렀을 때 약 1cm 정도 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벨트가 너무 팽팽하거나 헐거울 때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6. 브레이크 오일. 이 하얀색 탱크가 브레이크 액을 저장하는 곳이고 이 물질은 굉장히 유해하고 독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취급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데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데는 타이어, 속도와 차종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것은 보통 브레이크 패드 등의 수명이 닳아서 브레이크 액이 줄어들게 되고 브레이크 오일에 습기가 차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브레이크 액은 위험한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과 이 보호장구를 끼고 열어야 됩니다. F하고 L 사이에 있으면 정상,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코올은 습기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오일을 장시간 사용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들이 많이 함유되게 돼요.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고온의 마찰열에 의해서 수분이 끓게 되고 수증기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의 압력을 100% 다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요. 이것을 베이퍼 럭 현상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어렵고 사고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반응이 조금 비정상적이거나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 후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 많이 밀린다,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교체를 해주세요. 일반적인 브레이크 오일의 교환 주기는 승용차는 5만, 택시는 15만 km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신품과 오염도는 이 정도이니 육안으로도 꼭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청소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꿀팁은 일단 세차장에서 블로어로 싹 불어냅니다. 그 다음 물티슈 몇 장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데요. 물티슈를 2장씩 포개서 1차적으로 엔진룸을 쓱싹쓱싹 닦아냅니다. 요즘은 엔진룸 전용 클리너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싹 뿌려놓고 기다린 다음에 물티슈로 쓱싹 닦아내면 여러분의 엔진룸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